어느새 60을 바라보는 나이.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려 둥지를 떠났고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풍경만이 저의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아이들과 손주들의 재롱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시니어 싱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허함 아닐까요? 그 쓸쓸함 속에서 저는 남편과의 10년 전 추억을 더듬으며 살았고 그 기억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묵은 짐을 정리하다가 손때 묻은 남편의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는 결혼 전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익숙한 얼굴들을 넘기다 문득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미소를 머금은 낯선 여인의 얼굴이 남편과 함께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 들린 작은 팻말에는 수민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죠. 남편의 삶에 제가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 제게는 더없이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숨겨진 얼굴이 있었다니요. 손끝이 사진 위를 스쳤을 때 종이 뒷면에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글씨체로 사랑하는 수민에게라는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은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과 남편의 웃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는 제게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가정이 있었던 걸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저 여인은 누구이며 남편과 어떤 관계였을까? 그를 추궁할 수도 없는 지금 저는 홀로 이 비밀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의 유품 속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장, 오래된 편지,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상자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죠. 그 속에서 낡은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소지로 발송된 것이었는데 발신인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소 옆에는 희미하게 수민이라는 이름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지난 30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말 한마디가 다시금 의심으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여인의 존재가 저의 평화롭던 노년의 삶에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밀 앞에서 저는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끈질긴 욕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파고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곁에 없지만 저는 그의 숨겨진 삶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 삶을 관통했던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이 감정을 해소하려면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앨범 속 사진을 쥔 채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나의 지난 삶과 남편의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제가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혹은 더 큰 고통과 마주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남은 삶을 위한 마지막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서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지만 제 마음은 만년 전 과거에 묶여버린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제 머릿속은 낡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의 웃음과 그 옆에 낯선 여인 수민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제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스스 깨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다정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죠. 그런 그가 제게 이런 큰 비밀을 숨겨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남아 있었기에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30년을 함께 살았던 것일까요? 그 질문이 저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미지의 세계에 던져진 이방인 같았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과는 달리 수많은 인파와 복잡한 건물들, 거리를 가득 채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제 심장을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손에 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낡은 종이에 희미하게 적힌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주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 주소를 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일념만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한참 헤맨 끝에 마침내 그 주소에 해당하는 작은 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과 낡은 대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숨겨진 페이지를 열어젖히는 순간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옆집 대문이 삐걱 열리며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소? 이 집은 빈지 오래됐는데. 할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집이라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감과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겨우 진실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민이라는 분이 이곳에 사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수민이. 착한 아가씨였지. 오래전에 이사 갔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민수라고 아주 귀엽고 예의 바른 아들이었어. 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성광처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했던 민수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 그리고 사진 속 여인 수민. 할머니의 말은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동시에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수민이라는 여인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지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뒤덮인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라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의 무게를 알 리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민이가 여기서 살 때는 늘 몸이 약해서 힘들게 일했었지. 아이도 홀로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론가 멀리 이사 간다고 했었지. 서울 외곽의 큰 병원으로 간다는 소문만 들었어.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 아이가 아팠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숨겨진 삶 그리고 그 삶에 있던 또 다른 가족의 아픔. 그들의 이야기가 제게 현실로 다가오자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쩌면 그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는 한없이 길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 한가운데서 저는 평생 함께했던 남편의 또 다른 비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민과 민수가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모든 것이 미궁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남은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늦도록 빈집 앞에서 헤매던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제 저의 발걸음은 수민과 민수가 마지막으로 갔다고 알려진 서울 외곽의 큰 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끈질긴 추적 본능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저를 어떤 진실로 인도할지 혹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걸음 더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서울 외곽의 대형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가 나왔지만 할머니의 말과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이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목적지로 찍었습니다. 한밤중에 병원이라니. 이곳에서 또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에 떨기보다는 거대한 의문이 숲을 헤쳐나가는 탐험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이제는 제 삶 전체를 흔들리게 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차가운 불빛을 내뿜으며 저를 압도했습니다. 스산한 새벽 공기 속에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나이든 야간 근무자가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민이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곳에 혹시 수민이라는 환자나 민수라는 아이가 입원했던 기록이 있을까요? 한 10년도 더 된 일일 겁니다. 제 질문에 직원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조회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앉았습니다. 이 거대한 병원에서 바늘 찾기가 과연 가능할까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진 삶, 그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을지도 모를 또 다른 가족의 존재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구석의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좀 더 밝은 얼굴의 직원이 안내 데스크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밤새워 준비한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10년 전쯤 어린아이가 간 이식 관련 질환으로 장기 입원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록이라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제가 애원하듯이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전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직원은 뜻밖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김민수라는 아이가 있긴 했는데 13년 전에 선천성 간부전으로 입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호자는 민수의 외숙모로 등록되어 있네요. 민수의 외숙모. 수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민은 왜 민수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외숙모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걸까요? 혼란스러움과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의 유품 속 사진과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지금 이 병원 기록. 단편적인 정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민수 아이의 퇴원 기록이나 이 외숙모라는 분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다시금 개인정보 보호의 벽에 부딪혔지만 직원은 제 절박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외숙모의 간을 이식받아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몇 달 뒤 퇴원했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숙모의 이름은 정혜였습니다. 정혜. 제 친언니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서울 외곽에 살았다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만약 민수의 외숙모가 제 언니 정혜라면 이것은 또 다른 진실의 퍼즐 조각일 수 있을까요? 충격과 당혹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민수의 외숙모가 정혜. 왜 언니는 민수라는 조카의 존재를 저에게 숨겨왔을까요? 언니와 남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만약 제 언니가 남편의 숨겨진 자식, 민수를 간병하고 심지어 자신의 간까지 내어주며 돌봐왔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을 넘어 제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란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 언니와의 자매 관계, 모든 것이 재정이 되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아파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남편의 비밀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의 가장자리에 제 가족,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도 저는 언니 정혜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과연 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왜 언니에게까지 자신의 비밀을 맡긴 걸까요? 저는 언니의 전화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언니의 번호가 눌리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다음 진실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언니의 전화는 예상보다 더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언니의 조용한 반응은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언니 앞에서 저는 차마 제가 가진 질문들을 쏟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어디니? 내가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의 한 카페를 알려주었고 잠시 후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깊은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얼굴에서 남편의 비밀이 드리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주 앉았지만 저희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쌓아왔던 비밀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앨범 속 사진을 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수민과 남편의 모습. 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고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30년 전 남편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수민은 대학 동기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병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수민은 집안의 반대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수민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혼자서 남편의 아이 민수를 낳았고 설상가상으로 민수는 선천성 간부전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민은 아이를 홀로 키우며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일에 손을 댔고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불륜보다 더 처절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언니는 제 남편이 수민이 죽은 후 뒤늦게 민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도 말 못할 고통 속에서 민수를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민수를 키우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저에게는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수가 간 이식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언니가 검사를 받았고 놀랍게도 언니의 간이 민수에게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언니는 망설임 없이 민수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었고 그렇게 민수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외숙모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제 언니와 남편 사이에 지켜져 온 비밀이었습니다. 언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수민이 함께 만든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저를 언니는 걱정했던 것이죠. 언니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에게 실망하고 저희 부부의 삶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 병원에서 민수를 만나 언니가 간이식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때 언니가 그렇게 복잡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묵묵한 희생, 언니의 깊은 사랑과 저를 향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로 차가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슬픔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오해하고 그의 지난 삶을 의심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제게 말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진 채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모든 걸 비밀로 해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고마워. 날 생각해서. 울음이 터져 나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 지금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 남편이 숨겨진 아들. 그리고 언니의 생명을 나눠받은 조카. 이제는 그 아이를 만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생명, 그리고 남편과 언니의 희생이 깃든 아이.
그를 만나 제 지난날의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분노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깊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이 모든 비밀을 제가 언젠가 알아차려 주길 바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 속 사진과 주소는 저를 이 진실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삶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심이어 싱글이 두려워하는 공허함은 결국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가족 간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묵묵한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삶과 언니의 희생 그리고 민수라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제 삶은 다시금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민수를 만날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의 지난 오해를 사과하고 민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삶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진실은 저를 더욱 깊은 사랑과 용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언니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후 저는 가슴 한켠에 자리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향했던 원망과 오해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애틋한 이해와 사랑이 채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짊어진 거대한 슬픔 속에서도 저와 아이들에게 늘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불륜의 그림자가 아닌 가슴 저미는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비밀을 지켜준 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굳게 껴안았고 오랜 세월 쌓였던 침묵의 벽은 진실이라는 빛 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며칠 뒤 언니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죠. 남편의 유품 속 낡은 사진으로만 존재했던 아이,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가족. 비행기에서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언니는 민수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훌쩍 자란 민수는 사진 속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남편의 젊은 시절과 언니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자마자 복받쳐 오르는 감동과 미안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아내이자 자신에게는 한 번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언니가 민수에게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내 아버지셔. 그리고 남편이 민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언니가 민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민수는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안아주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외숙모, 이모. 민수의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홀로 감당해왔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비밀로 시작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비로소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엮이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언니와 셋이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했지만 따뜻했고 때로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남편의 비밀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딸 역시 민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민수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은 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는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고 지난 30년의 기억이 아닌 새로운 30년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잊고 지냈던 저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웠습니다. 시니어 싱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허함이라면 저는 그 공허함을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덧 저는 시니어 인생극 장로맨스의 작가로 활동하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비밀, 언니의 희생, 그리고 민수라는 아이를 통해 깨달은 사랑과 용서의 가치. 이 모든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인생은 끝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매우 높고 시청시간이 긴 드라마의 비결은 아마도 이처럼 솔직하고 깊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이해, 용서의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의 유품 속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이해와 포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싱글의 공허함은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가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기를 바라면서요.